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도를 둘러싼 한일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교관 출신의 군사 전문가가 자위대의 독도 점령 시나리오를 유력 군사 전문지에 기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독도 점령 시나리오를 밝힌 인물은 다카이미 스오시로 육상자위대 간부학교의 전사와 전술교관 출신이다. 다카이미 스오시는 일본의 군사 전문지 군지겐큐 다케시마 포폭격 작전은 가능한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다케시마 공격 계획은 군사 문제 문해안의 황당무계한 공상이 아니다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국방의 기본 방침과 방어의 본령을 재검토하고 군 관련 기관은 다케시마와 관련한 부대 배치 등 국방체제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도 무력 점령과 관련 일본인의 혼내가 담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한 이는 다카이미 스오 전 교관이 처음이다. 실제로 그는 일본의 군사 담당 기자들이 다케시마와 스시마 작전 시나리오를 보고 상대방에게 우리의 속내를 보여주는 비밀 누설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했다면서 충격적 시나리오가 공론화되면 한국의 대일 감정이 악화될 수 있지만 참모 교육을 받은 장교라면 다케시마 공격안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했다. 다카이미 스오 전 육상자위대 교관은 근대사 연구가였던 나카무라 아키라 도쿄대학 명예교수가 일본의 보수 우익월간지 윌에서 제기한 포괄적인 다케시마 포폭격론에 대해 군사 전문가적 견해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기고했다.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공중기동 능력이 탁월하고 대지공격 능력까지 갖춰 독도 분쟁 시 우선적으로 투입될 전투기다.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 현재 우리에게 닥친 급박한 안보 위협은 북한의 서해 5도 공격과 일본의 독도 무력 도발이다. 일본 열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생채기에 소금을 뿌린 것 같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 사령관은 일본은 독도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기 위해 무력 도발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본은 러시아 함대의 남하를 저지하고 70여 척에 달하는 북한의 잠수함 세력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시할 수 있는 독도라는 섬의 전략적 가치를 을 전쟁 이전부터 깨닫고 집요하게 소나기에 넣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2010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위대의 총병력은 22만 9천여 명이며 이지스함 6척, 잠수함 16척, 헬기 탑재 호위함 2척, 전투기 359대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국방비는 510억 달러다. 이 밖에도 구축함 36척, 기뢰함 29척, 전함 110척, 전차 900대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위대의 군사력이 세계 3에서 5위권에 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자위대의 RF-4E 전자전기. 독도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측 항공기와 함정에 전자전 공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미 스오 전 교관의 독도 공격 시나리오는 치밀하고도 구체적이다. 그는 다케시마 공격은 F2 전투기 4대, F-15J 전투기 40대와 전자전기 4대로 구성된 편대의 기습 공격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일본이 자랑하는 127mm 함포로 무장한 호위함사에서 6척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투 함정들은 독도 인근 해역에 도달하기 전 사전 전개한 한국의 해공군에 노출돼 공격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카이 전 교관은 육상자위대가 독도 공격에는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토리현의 산인에 배치된 육상자위대 부대는 기지로부터 약 300km 떨어진 독도를 공격할 수 있는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05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일본 열도 주변 해역을 폭넓게 방어할 수 있는 미국산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을 도입하려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좌절됐던 것이다. 현재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화포는 99식 자주유 탄포다. 99식 자주유 탄포는 사정거리가 40km를 넘지 못해 독도 포격은 엄두도 못 낸다. 헬기 전력도 마찬가지다. 대지 공격에 유효한 2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로켓탄을 탑재한 AH-64D 아파치 헬기, AH-1S 코브라 헬기도 항속거리가 최대 150km에 불과하다. 따라서 독도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출격한다고 해도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카이미 스오 씨는 전투기 공격으로 다케시마의 한국군 시설을 파괴한 다음 한 개 소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잠수함으로 상륙시켜야 한다면서 이런 특수작전은 자위대가 현재 보유한 능력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다카이미 스오 씨는 다케시마는 도쿄 히비야 공원 면적 크기라면서 동로와 서도의 헬기 포트, 경비대 시설, 발전소, 통신소, 진지 등은 암초 위에 노출돼 있어 전투기 공격에 취약하다고 했다. 그는 F2 전투기에 의한 독도 공격 구상을 소개했다.
항공자위대가 203개를 보유하고 있는 F-15J는 공대공 전투기다. 따라서 일본은 F-15J의 약점인 대지상 공격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F-2 전투기를 제작했다. F-2 전투기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한 혼혈 명품 전투기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의 엔지니어 호리코시 지로가 만든 걸작 비행기 제로센이 현대판 버전인 셈이다. F-2 전투기는 F-16 전투기를 모델로 했지만 전투 선회 반경이 짧아 공중전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예컨대 미국산 전투기들은 최대 속도에서 선회하기 위해 약 5,000m의 반경이 필요하지만 F-2는 1,600m면 충분하다. 또한 F-2 전투기는 스탠드오프 대함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 목표 함정의 방공권 외에서 장사정의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이다. F-2 전투기 한 대가 통상 4발 탑재하는 JDAM은 250kg 보통탄 탄두에 GPS-INS 시커를 장착해 사전에 입력된 목표물의 지도 좌표를 따라 정밀하게 목표에 명중한다. JDAM 한 발의 살상 반경은 50m 이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나 6.25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방파제 하나를 타격하기 위해 통상 100여 발의 포탄이 필요했다면 현대전에서는 첨단 시커를 장착한 JDAM과 같은 정밀 유도 폭탄 10여 발이면 충분하다. 다카에미스 오씨는 독도 저반 시설 파괴는 세대의 전투기 12발의 폭탄 투하로 충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공격 능력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한 대를 추가해 총 4대의 전투기를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3대의 F-2 전투기가 폭격에 참가하고 별도로 1대가 주변 해역을 경계하면서 한국의 통신, 정보 함정들을 기관포나 로켓으로 공격한다는 것이다. F-4대는 규슈의 쓰이기, 뉴타바루 또는 혼슈의 고마스에서 발진해 독도에 신속하게 접근해 공격에 들어간다. 그 시점에 F-15J 전폭기 40대는 독도로 접근하는 한국군 공군기들을 맞아 공중전에 돌입한다. 전자전기 4대는 한반도 일대의 한국군 레이더 기지들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에 돌입한다. F-2와 F-15J는 한국군 레이더의 포착을 피하기 위해 전자전기의 지원을 받아가며 은밀하게 기동해 기습 효과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쪽 기상이 좋지 않다면 기습 달성은 더욱 수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일본 열도에서 대기하던 특수부대는 전투기 폭격이 완료되면 잠수함으로 기동, 독도에 상륙한다.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들은 독도 점령을 마치면 주변 해역을 엄호하고 호위함대와 잠수함대는 한국 측 반격에 대비해 초계 임무에 들어간다. 카에미스 오씨는 다케시마 탈환 작전은 국지전에 불과하지만 어엿한 육해공 통합작전이라고 했다. 그는 다케시마 탈환에 성공하면 다케시마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 우리의 군사행동은 정당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장해야 할 것이라며 다케시마에 상당수 비전투원이 있을 가능성도 많아 사전 퇴거 경고를 해야 하지만 기습 효과를 달성하려면 군사행동을 감행하는 정치 결단도 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는 공격이 개시되면 대지 유도 폭탄을 이용해 안초위에 노출된 각종 시설들을 파괴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에미스 오씨는 다케시마 공격이 한일 양국 간 무력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독도 공격 사태에 대응해 한국 측이 선택 가능한 행동으로 탈환작전에 나서지 않고 독도를 포기한다. 특수부대와 해병대가 해공군의 지원으로 독도 탈환작전에 나선다. 일본의 독도 공격을 틈타 한국 해병대는 스시마 또는 이키를 점령한다 등의 가능성을 들었다. 다카이 전 교관은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하면 독도를 탈환하는 대신 스시마를 점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한국이 스시마를 점령한다면 대규모 국제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독도를 잃게 된다면 스시마를 점령해 거래 조건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았다. 한국군은 해공군, 해병대 전력을 동원해 스시마를 기습할 것이고 혼시나 규슈로부터 증원군이 오기 전까지 주요 지역을 점령해버린다는 것이다. 다카이 씨의 스시마 점령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 남부에서 CH-47 시누크 수송헬기 5대에 분승한 공중기동부대 1개 중대가 출동한다. 이들은 스시마 공항에 강하해 거점을 확보하고 해공군 등 후속 부대가 들어와 작전에 돌입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한다. 동시에 AH-1 코브라 헬기가 스시마 안의 자위대 주둔지, 레이더, 통신시설 등을 공격해 파괴한다.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는 서일본 일대의 쓰이기, 뉴타바루, 고마스 등 공군기지, 사세보, 마이지로 등 해군기지, 지대공 미사일 진지 등 핵심 시설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 해군의 잠수함들은 사세보, 마이지로, 강모해협 등의 기뢰를 부설하고 해상자위대 한 대의 출격을 원천 봉쇄해 해상교통 차단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포항 또는 진해에서 출동 태세를 갖춘 약 1600명의 해병대원과 1현대의 전차가 독도라는 LPD와 LST 세척에 분승해 스시마에 기습적으로 상륙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군은 전차,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박격포, 중화기 등을 배치하면서 진지 강화에 성공한다. 타카이 전 교관은 스시마의 육상자위대 전력은 한국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그는 한개 중대에 불과한 육상자위대 소속 스시마 경비대는 산악지대로 후퇴해 규슈로부터 증원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산발적인 유격전 또는 지구전으로 버텨나가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스시마 경비대가 이런 양상의 기습을 당했다면 치명적인 손실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타카이 전 교관은 한국군은 육상전력 면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이도 침공에 적합한 특수부대 해병사단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 동원 체제가 잘 갖춰져 육해공 인력 보충이 원활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산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테킴스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순항미사일 현무3B를 실전에 배치했다면서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도 경계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국군이 스시마 침공을 한다면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에이테킴스로 고토 열도, 이키, 스시마 등을 공격하고, 현무3B 순항미사일로는 오키나와 본도, 시코쿠와 훈시의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등을 전방위로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만 제독은 독도를 만에 하나 일본이 점령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대응으로 스시마를 점령하는 것은 용이하고 방어도 쉽다고 했다. 그는 바다에서 생활하는 해군들은 스시마가 왜 일본 땅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우리도 스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